뭐 저도 변호사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자본시장법상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기초자산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빨리 승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제가 제일 우려되는 상황, 한국 사람들이 오를 대로 오른 비트코인을 사는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시나리오고, 시장에 막 포모가 엄청 올랐을 때 상투를 잡게 되는 꼴이 될까봐 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김동완 대표님과 함께하는 경제핫스팟 2부 시작하도록 하죠.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비트코인이 1억만 가면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죠. 뭐 그렇게 엄청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유가 네. 너무 빨리 1억이 온 거예요.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네네. 너무 1억이 빨리 와서 대처를 못했다.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였습니다. 네. 지금 그때 기폭제가 될까 말까 였던 게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였거든요. 승인이 네. 되기 전 얘기였는데 승인이 됐죠. 되고 나서 1억을 원화 기준으로 돌파를 했는데 뭐 이미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많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현물 ETF까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뿐이 아니라 뭐 홍콩뿐이 아니라 전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얼마나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미국 ETF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ETF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ETF는 원래 있었고, 예. 현물 ETF도 뭐 캐나다나 이런 뭐 유럽도 있었고, 네. ETP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효과는 없었고요. 이게 전체 합쳐서 사이즈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미국 ETF가 왜 성공한 것 같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단위 시간별로 어떤 비트코인 가격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그게 네. 이제 매도 압력이든 매수 압력이든 거기에 충분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거래량이요. 네. 캐나다 ETF도 꽤 많아요. 한 미국 대비해서는 보통 ETF 거래량이 한 10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 꽤 많은 편인데, 캐나다 ETF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ETF 시간에는 지금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미국장이 완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대를. 그 차이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배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네. 이제 금융 강호인 영국 같은 경우는 날짜 아예 박았어요. 5월 28일 날 그 ETP를 출시하겠다, 예. 가상자산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홍콩 같은 경우도 사실 얘기가 네. 나오기는 영국보다는 좀 늦게 나왔는데 승인이 굉장히 빨리 된 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3개월 만에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에 몰린 돈이 이제 120억 달러 정도가 몰렸는데, 이게 미국의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요. 다른 기초자산 그렇죠. 다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네. 이제 별다른 걸 하지 않거든요. 얘네가 그냥 ETF를 발행하는 거예요. 돈을 네. 받아다가 비트코인을 사와서 ETF를 발행하고, 그리고 발행 운용 수수료를 네. 받는 약간 그런 장사거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나쁘지 않은, 네. 비즈니스이고, 글로벌에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보면은 올해 초 이후에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지인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나도 미국에서 나온 ETF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매체를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잘 못하다가 근데 뭐 ETF가 나왔어? 그럼 이제 본인도 알잖아요. 그쵸. 주식하시는 네. 분들. 나도 사볼까? 이런 생각인 거고, 지금 이제 중국인이 영국인이 자국에서 어떤 ETF 발행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그 돈이 미국으로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네.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면 또 한국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뭐 한다 만다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막고 있는 건데 뭐 관련 업계에서 뭐 미국이 승인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 많이 준비를 하다가 또 올스톱한 상태이기도 하고 코인 거래량도 아까 살짝 말씀 주셨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코인 투자에.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안 따르고 있는 건지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네,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네, 약간 나이가 있으신 세대들이 주목받는 걸 좀 무서워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물론 이걸 했을 때 욕을 먹고 뭐 나중에 사기인 것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 상당수가 뭐 돈을 좀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그게 잘 됐을 때 얻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치 이제 80년대에 삼성전자가 거의 반도체에 올인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판단이 나중에 지나 보니까 맞았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도 변호사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자본시장법상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기초자산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해석의 그래서 여지가 있는 네. 건데 이쪽으로 해석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네. 법을 개정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승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왜 승인을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네. 사실 저도 지인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제 지인들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글로벌에서 네. 아, 나도 저런 거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요게 순차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나라에서 열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실 투자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건데 지금 중국은 아마도 홍콩 ETF를 통해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영국이나 유로에서는 이제 뭐 그쪽 그러네요.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은 뭐 미국의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처럼 미국 시장을 이용을 할 텐데 네. 결국에 제가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전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 지금 네. 2천만 개 조금 더 발행됐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유망하다던데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 개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몇십만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네. 고래들이.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가령 끝자리 맞추는 네. 저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산다고 네. 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가까이 어.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렇죠. 계속.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음, 다른 데 다 열리고 네. 금융당국이 아 그래 다른 데 다 열었으니까 우리도 욕 안 먹겠지 하고 그때 풀어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오를 대로 오른 비트코인을 사는 시나리오가 저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시나리오고 오히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러 생각이시네요. 들어오세요 이 얘기가 네.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줘야 괜찮은데 이게 그런 게 없이 네. 시장에 막 포모가 엄청 올랐을 때 상투를 잡게 되는 꼴이 될까봐 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총선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야당이요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했을 때 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공약을 했잖아요. 네. 관련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를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 승인을 하겠다는 쪽으로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좀 빨리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이슈가 조금 투자자들의 좀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해서 시점이 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네. 애매한 이슈이긴 한 게요. 네. 표가 안 되는 이슈예요. 표가 안 왜냐면- 되는 이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고 예. 디지털 리터러시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아서 엔간하면 그냥 ETF가 없어도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ETF보다 훨씬 수수료가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죠. 이미 네.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한국에 있는 기업들, 네. 법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현재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데 법인은 뭐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권이 되는 문제는 사실 딱히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올해 작년 이제 세수가 펑크가 나서 네. 한 50조 넘게 펑크가 났는데 이제 올해도 총선 앞두고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뭐 과세를 유예해 주니 많이. 근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나라 형편상 네.
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세금 걷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 이제 승리를 해서 예. 이 공약을 지키느니 마느니 지금 그 상황인데, 민주당이 내놓는 공약이나 아니면 이제 같은 시기에 사실 가상자산 공약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과세 유예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내놓는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아픈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네. 앞으로 국내에서 현물 ETF가 어느 시점이든 승인이 된다면 그러면 금융시장에는 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요즘 금융사들이나 대기업들이나 뭐 코인을 특정하지 않고 좀 블록체인 전반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네.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굉장히 낮고 네.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 네.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금융시장은 요즘에 이제 현물 ETF보다도 네. RWA라고 해서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거든요. 이게 현실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토큰화를 네.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새로운 금융 기법인데, 그런 쪽에 관심이 현재 많고 아마 그쪽으로 계속 타진을 하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사항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맞아요. 사실 블랙록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RWA여서 아마 그것도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들은 정부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이기 마련이라서 그렇죠. 결국 정부가 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만 움직임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3부에서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